PTN 72. 인권선언 75주년. 창의적 동맹구축 기회 열려. 기후위기와 인권 사이의 연결점 주목. 채텀 하우스. 2023년 5월 5일. 루머 만달 앤 존 웰리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 자유이며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존중, 보호 및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자유, 존엄성 및 평등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구현한다. 많은 전통과 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 이 국제적 개념으로 떠오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그 시작이었다. 선언문은 단순히 이상주의의 실행이 아니었다. 전쟁의 참화 이후 인권 보호는 미래의 잔악행위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인권이 왜 중요한가? 인권은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음식, 고용, 의료 및 기타 물질적 조건에 대한 접근과 함께 자율성과 자유를 보호한다. 그들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향한 진전을 이끈다. 법적 권리로서 그들은 국가 법원과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 책임과 변화를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공동 행동을 촉진하여 커뮤니티가 공통 가치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무에 기반한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는 인권을 위해 중요한 순간에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인권 규범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가 중심적이고 감독이나 책임에 저항하는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성공에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로 경제 기록을 지적한다. 중국의 입장은 독재적인 경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 입장은 또한 역사적으로 사회 경제적 권리를 경시하고 학대를 불러일으키는 일관되지 않은 인권에 대한 글로벌 노스의 선택적 접근 방식에 좌절한 사람들과 공감한다. 북반구의 신뢰도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을 둘러싼 논란과 인권 규범 및 단체에 대한 특정 지도자들의 양면 가치적 때로는 적대적인 발언의 결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타협되었다. 이 도전적인 지정학적 환경은 신기술,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 문제의 복잡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복잡해졌다. 그러나 국가가 합의한 오랜 인권 기준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책 대화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인권선언이란 2023년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상당한 도덕적, 정치적 힘을 넘어서서 많은 조항이 이제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선언은 또한 수많은 조약의 채택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를 과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S이 포함되며 이들은 유드로와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권리장전에서 다루는 권리에는 생명권, 고문금지, 표현의 자유, 투표권, 고용권, 건강권이 포함된다. 인권조약은 상충하는 권리와 인권과 기타 사회적 이익 사이에 신중한 균형을 허용한다. 그들은 또한 인권 존중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은 글로벌 기구와 메커니즘을 설립했다. 영국에서 인권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일 것이다. 오늘날 영국의 모든 사람은 ICC를 ICS,
유럽인권협약 등 영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유럽협약에 포함된 권리는 1998년 인권법을 통해 영국법으로 번역되었다. 이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그 안에 포함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국 법원은 가능한 경우 유럽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영국 법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이란 유럽인권협약은 세계적 수준에서 채택된 인권조약을 보완하는 여러 지역 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기타 지역 협정에는 인권에 관한 미국 협약과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 포함된다. 유럽협약은 EU와 무관한 기구인 유럽이사회의 도구이며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크로아티아, 조지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4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로 발효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협약은 1950년에 채택되었으며 세계 인권선언의 영감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경험에 크게 힘입었다. 영국은 협약의 초안 작성 및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본부를 둔 유럽인권재판소 에이히르는 유럽협약 위반 혐의를 판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소송은 이 조약을 비준한 개인, 단체 또는 국가에서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모든 국내 구제 수단이 소진된 경우에만 사건을 검토한다. 그 영향은 노동권, 가정폭력 및 언론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유럽평의회 회원국 전체의 정책 및 법률 개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이히르는 조약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 규범 및 기술 발전과 같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역동적인 접근 방식인 살아있는 도구 원칙에 따라 협약의 권리를 해석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영국과 같은 유럽 협약 시스템의 설계자와 폴란드와 같은 최근 참가자 모두 법원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논란은 법원의 살아있는 도구 접근 방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비판자들은 문제의 결정이 국회와 법원에 적절하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망명 및 추방 사건과 수감자 투표권을 둘러싼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유럽평의회 국가에서 법치가 악화됨에 따라 법원의 합법성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도 발생했다. 최근 몇 년간 법원의 접근 방식에 대한 영국 정부의 불만은 1998년 인권법을 영국 권리장전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으로 절정에 달했다. 정부가 다음 총선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지 여부는 현재 불분명하다. 제안된 권리장전은 영국의 인권 보호를 훼손하고 영국의 국제적 명성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의 주요 관심사는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영국 법원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사건에서 제한되어 더 많은 개인이 에이히르의 불만을 제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인권 사이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기후변화는 건강, 물, 식량에 대한 권리에서 생명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경고는 미래의 위험을 예리하게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관한 2015년 파리협정은 인권과 기후 사이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인권 원칙이 기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추진력을 모았다. 기후 소송은 지역 사회와 활동가들이 정부 측의 긴급성과 야심의 부족을 해결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인권 주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년과
2020년 중반 사이에만 기후와 관련된 인권을 언급한 40건의 사건이 22개국과 세계 국제기구의 법원에 제기되었다. 주장은 국내 및 국제 서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완화 및 적응 전략에 유해한 영향에 중점을 둔다. 2019년 획기적인 어르겐다 판결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위험한 기후 변화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0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5% 줄이도록 명령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불법행위법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의무를 유럽협약의 권리, 특히 생명권과 가족 및 사생활권과 관련하여 해석했다. 이 판결의 결과로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에 개장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계획을 포함하여 보다 야심찬 정책을 도입했다. 어르겐다에서 법원은 미래에만 느낄 수 있는 인권 영향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권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뒤돌아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세대 간 논쟁도 기후 소송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 목표를 검토하면서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는 기간적 보장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6명의 포르투갈 어린이가 33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에이히르는 기후위기의 결과로 그들의 세대가 겪게 될 불균형한 피해를 고려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기업에 대한 사례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만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인권 기준에 근거하기가 더 어렵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은 민간 부문이 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밀리우 디펜시 ETR 로얄 더치 쉘 PLC와 대치한 헤이그 지방 법원은 네덜란드 불법 행위법을 해석하는데 유엔지도 원칙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대 2030년 말까지 CO2 배출량을 45% 줄이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에 대해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지만 많은 정부가 유엔 이행 원칙을 국내법으로 번역하여 기업을 상대로 한 성공적인 소송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소송은 기후 문제에 대한 인권 결과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 가장 큰 가치는 커뮤니티 행동을 동원하고 공개 토론을 활성화하며 정부가 더 큰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넘어 인권 주장은 기후 정책 설계에 대한 투명성과 참여에 대한 요구를 고정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는 불균형한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인권 기준은 또한 국가 및 세계 기후 정책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인권의 미래. 계속되는 심각한 인권 위기와 상승하는 독재 정치의 부식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공동체는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그들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는 커뮤니티 그룹이 교육 및 의료 장벽을 허무는데 진전을 이루었다.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예멘 등지에서는 인권 옹호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쇠퇴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대법원이 언론인과 사회운동가를 위압하는 데 사용된 선동법의 정지를 명령했다. 지정학적 힘의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과 인권에 대한 창의적인 동맹 구축을 위한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해 작은 섬나라들이 앞장서서 생명권과 인구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에 대한 주장의 틀을 잡았다. 역동적인 네트워크는 또한 지역 수준과 국경을 넘어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단체 및 환경운동가, 기술 전문가, 건강 전문가, 경제학자, 언론인 및 예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에서 분명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권리가
위태로운 사람들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인권의 지속적인 정당성은 지역 수준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소유권에 달려 있다. 확대되는 불평등, 새로운 기술 및 기후, 비상사태의 영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인권 환경의 특징을 정의할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감안할 때 인권 규범은 빠르게 가속화되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가치 기반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평등에 대해 인권 규범은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과세 및 자원 배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권리를 존중하는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에서 공공서비스가 삭감됨에 따라 예산 분석 및 옹호는 점점 더 정부가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불평등과 인권 전반에 대해 민간 부문의 역할은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에서 AI 지원 공공부문 의사결정, 작업 자동화, 원격 의료 및 유전자 편집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재구성함에 따라 인권 기준은 기업 활동과 정부 정책 모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또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서 인신매매 방지에 이르기까지 인권 발전을 위한 전례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이니셔티브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존 인권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원칙이 기술 혁신의 공공정책, 규정, 설계 및 배포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은 인권의 미래, 궤적을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이다. 거대한 사회적, 세계적 격변의 또 다른 시기에 탄생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앞으로의 많은 세계적, 사회적 도전을 탐색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적이고 원칙적인 지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채텀 하우스의 휴먼 라이츠 패스웨이즈 이니셔티브는 이 순간을 긍정과 갱신의 순간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과 동맹을 찾고 있다. 루마 만달 국제법 프로그램 연구원 존 월리스 디지털 콘텐츠부 간사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센헤이트부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